깜짝이야. 진짜. 실제 공습 경보를 발령합니다. 불난 거 현재 아니야? 시각 우리나라 전역에 실제 공습 경보를 발령합니다. 왜 이러지? 진짜 하는 말이야? 진짜 깜짝 불난 거 아니죠? 이 소리는 1983년 2월 25일 오전 10시 55분 서울, 경기, 인천 일대에 실제로 울렸던 공습 경계 경보였습니다.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던 시민들이 방공으로 뛰어 들어가기도 했고요. 지하 대피소를 찾아가기도 하고 실제 공습 경보를 대비하게 됩니다. 자, 온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한 공습 경계 경보. 도대체 왜, 무슨 이유로 울렸던 것일까요? 자,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사이렌이 울리기 30분 전으로 돌아가 봅니다. 실제 공습 경보를 발령합니다. 현재 시각 우리나라 전역에 실제 공습 경보를 발령합니다. 열한 시 4분경 휴전선을 넘어 자유대안으로 미국 19 전투기 일대를 몰고 국계군 조종사 1명이 기순하여 왔습니다. 지금 북에서는 당장 남에서 쳐들어온다고 이런 사상으로 다 주민들을 무장시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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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우리나라 공군은 어떻게 대처하는가? 그때 이제 레이더에 걸렸고 포착이 됐고 그래서 프리덤 파이터라고 하죠. 이 편대가 뜹니다. 네 대가 떠가지고 마중을 나가는 거죠. 처음에는 이제 요격을 하려고 나간 겁니다. 그래서 나갔는데 저쪽 비행기를 보니까 어떻게 알았죠? 전투 의사가 없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전투 의사 없는 게 에일로를 흔들어가지고 기순하는구나. 그래서 그를 데리고 수원 비행장까지 이 만국 공영 에스코트를 한 거죠. 거의 그렇대요. 예. 아 그래? 이게 우리 군은 쏠 준비하고 갔을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왜냐하면 우리도 그랬잖아. 실제 상황이니까. 실제 상황이니까. 라고 하고 국민들도 그렇게 알고 나간 거고 요격하려고 나간 거죠. 근데 그렇죠. 한 대가 오고 있어. 지금 이렇게 오는데 시간 얼마나 걸립니까? 30분. 오전 10시 28분에 평안남도 개천 비행장에서 떠서 30분 걸려서 11시 4분에 수원 비행장에 딱 도착했으니까 정확히 30분. 아니 이 북한 하늘에서 출발해가지고 바로 남한 땅이잖아요. 그럼요. 사실 자기가 오고도 자기도 얼떨떨했을 것 같아요. 이게 모두가 얼떨떨한 거예요. 온 이웅평도 얼떨떨하고 이거를 멍하니 있다가 육안으로 보고 F5 띄워서 우리가 딱 나간 우리 공군 입장에서도 다 얼떨떨한 거예요. 공습 경보까지 우리 올렸으니까. 실제 상황이로.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 우리 군 입장에서 보면은 적의 작전인지 위장인지 아니면 귀순인지 알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웅평 씨가 날개를 흔들어도 일단은 저 한 대는 귀순인 것 같은데 우리는 긴장되는 거죠. 저 뒤에 누가 있는지 성동격서로 육지에서 오진 않는지 초비상 상태로 수원 비행장에 이제 유도를 해서 착륙을 시켰잖아요. 그런데 이게 수상한 게 전투기는 콕핏이라고 하는 콕핏 이게 안 열리는 거예요. 조종석 이게 안 열리는 캐노피. 거예요. 캐노피가 안 캐노피, 콕핏 이게 안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공군 장교들이 가서 둘러싸죠. 안 열려요 한동안. 왜? 이웅평의 입장, 우리 공군의 입장. 일단 우리 공군은 그때 당시 야, 이거 수상하다. 안 내린다. 혹시 폭탄이나 작전이 아닐까를 경계하는 공포. 근데
이용평 씨 입장에서는 내가 오긴 왔는데 북한이 나에게 추격해 오지 않았을까? 미사일을 쏘지 않았을까? 암사수를 보내지 않았을까라는 두려움. 서로가 얼떨떨함과 공포와 두려움을 갖고서 몇 분간 대치하고 있는데 아, 또 뭐 오해가 섞여가지고 남한 군인이 자기 죽일 줄 알았을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죽일 줄 알았을 수도 그렇죠. 있었고 그때 이용평 씨가 이렇게 바깥에 외쳐요. 나 할 말 많습니다. 나 할 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군이 안심하셔도 됩니다. 여기 대한민국 안전한 곳입니다. 라고 하니까 그때 비행기 캐노피 콕핏이 쫙 열리는 거예요. 그때 당시 그 장면이 정말로 유명한 레전드 장면이 됐고 그때 리웅평 씨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 리북 공군의 리웅평입니다. 영상으로 있습니다. 오, 대박. 이거 실제죠? 굉장히 자연스럽지. 그렇지. 근데 신기하다. 뜨자마자 도착한 게 남한이니까. 또 한 말이 없습니까? 나 할 말 많습니다. 사실 그 전에 당파하게 외친 한마디가 있어요. 뭐예요? 나 총 맞지 않게 해주시오. 그래. 그러니까 리용평 머릿속에서는 네가 쏠 수도 있고 나를 암살하려는 북한 암살조가 쏠 수도 있다라는 그러니까 사실 2배, 3배의 어떤 공포에 대한 그 맞아요. 강박관념에 리용평은 시달렸던 거죠. 그러면서 이게 너무 지금은 좀 우리가 흥미롭게 보는데 나 할 말 많다. 이 말이 뭐겠어요? 나 아는 거 많다. 이밀 많다. 중공제 미그 19 전투기를 몰고 귀순한 전 북한군의 공군대위 이웅평 씨는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의 북한 실정과 귀순 경위 등을 소상하게 밝혔습니다. 지금 북에서는 당장 남에서 쳐들어온다고 이런 사상으로 다 주민들을 무장시키고 있습니다. 또 1950년 6.25 전쟁도 남에서 먼저 친 것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진짜 잘생기시네요. 훤칠하시고 북한에서 저런 인물 보기가 쉽지 않은데. 체격도 좋고. 예. 와. 아니 근데 그 시대에 만약에 이 유튜브나 SNS가 있었으면 진짜 팔로워 어마어마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만도 한 게 아까 우리 전투기에서 막 내릴 때 그 영상 봤잖아요. 북한 사람이라고 할 때 우리 보통 전형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미지랑 너무 다르게 생겼고 그러니까 체격이 당시 한국 남성 평균보다 훨씬 커가지고 웬 거인이 내리는 것 같지. 지금 연예가 중기가 있잖아요. 그때 당시 이웅평 씨는 거의 연예인급이었어요. 제가 그해 83년도 한 해에 이웅평에 관련된 신문 기사 보도만 몇 건이 됐는지를 세봤거든요. 한 해에 194개. 그 당시 194개. 그 당시에 한 해에. 인터넷 언론이 없던 시절에. 없던 시절 하나씩. 어마어마한 거예요. 만약에 지금 한 해에 194개의 기사가 뜨는 연예인이 있다면 그 연예인이 엄청난 사고를 쳤을 때만 그래야 이렇게 뜨는데 그때 당시 뭐 언론의 세간의 관심이 어마어마했던 거죠. 그 기록을 보면은 팬레터 요즘 참 받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국에서 몰려든 팬레터가 이 쌀 한 가마씩 나왔대요 이게요. 한 가마씩 나오고. 어머. 네? 대단해. 대단한 거죠. 그리고 이 회고록을 보면은 연예인만 스토커가 있는 줄 알았더니 나도 스토커가 생겼네. 참 귀찮다. 안기부 아니었을까? 계속 스토커이죠. 우리나라 공군 장교들 옷 가죽으로 바뀐 것도 이분 영향 아닙니까? 그래? 나 그렇게 알고 있는데? 기자회견 때 그 이웅평 대위가 입었던 것이 가죽 점퍼였어요. 예. 그걸 보고 우리나라 공군 파일럿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우리나라 공군 그 파일럿 점퍼는 소위 말해서 레자였거든요. 어깨도 가죽으로 입는데 왜 우리가 가죽을 그러니까 그걸 계기로 해가지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공군 파일럿 다 가죽 점퍼를 입게 됐다. 야.